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s. 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시계를 가지고 왔냐면 바로 2022년 미도의 새로운 한정판 모델 멀티포트 파워윈드 크로노미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도에서 오션스타 위주로만 리뷰를 해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이버 시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은 미도의 중심 바로 멀티포트를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미도는 1929년 초에 전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34년에 멀티포트를 정식적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미도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 덕분에 미도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멀티포트는 절대 빠지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멀티포트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용돈을 모아서 샀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멀티포트 모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렇다면 저는 멀티포트 패트리모니 크로노그래프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37년에 제작된 멀티포트 멀티 크로노를 재해석을 했는데, 보면 디자인 밸런스도 정말 훌륭한 것 같고 특히 이 레트로한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미도가 레트로 디자인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멀티포트 패트리모니 크로노그래프 뿐만 아니라 오션스타 트리뷰트나 아니면 커맨더 1959 이 모델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도 보면 레트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 파워윈드 시스템인데, 이 파워윈드가 뭐냐면 미도가 1954년에 무브먼트의 부품수를 최소 7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이렇게 부품수를 상당히 많이 최소화시켜서 정말 수리하기도 쉽고 고장도 덜 나는 상당히 안정적인 무브먼트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파워윈드 무브먼트를 개발했던 회사가 무브먼트 제조사로 유명했던 아돌프 실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개발한 무브먼트를 한번 찾아보면 빈티지 튜더나 아니면 율리스 나르덴 또 글라이신 등에서 나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브먼트에 AS라는 실이 인그레빙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 회사가 제작한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970년대 커츠 파동이 터졌죠. 모든 브랜드가 그랬듯이 이 아돌프 실드 회사도 1979년에 에타 회사에 합병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도가 속한 스와치 그룹이 아무래도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나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파워윈드 시스템이 적용된 1954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4피스로 한정판으로 나왔고, 디자인은 옛날 그대로의 멀티포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레트로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특징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케이스 러그, 크라운, 다이얼, 핸즈, 인덱스 거의 모든 부분을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죠. 미도가 이 디자인을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써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10년에 샀던 미도 멀티포트를 보면 케이스도 그렇고 크라운도 그렇고 핸즈도 보면 지금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미도가 생각 없이 이 모델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먼저 케이스 크기는 40mm입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크기이고, 두께는 12.3mm. 드레스 시계 치고는 약간 두꺼운 편이긴 한데 돔 글라스 형태라는 걸 인지한다면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러그 투 러그는 47.2mm. 저는 이 케이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러그인데, 폴리시드와 브러시드 이렇게 교차로 피니싱을 해 놓았고, 한쪽으로 곡선 라인까지 넣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면 정말 얇아 보이면서 나름 입체적이면서 예뻐 보입니다. 러그 사이즈를 19mm로 약간 좁게 해놓은 거 보면 이 얇아지는 라인에 맞춘 느낌이 들고, 특히 이 비즈 오브 라이스라는 이 7연 링크 브레이슬릿은 테이퍼하게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 부드러운 케이스에 비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절대 들지 않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터플라이 폴딩 클라스프는 양쪽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놓았고, 착용을 해보면 이 브레이슬릿 특성상 정말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면 아마
아마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의 방수는 50m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썬네이 피니시로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 결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곱게 피니싱을 해놓았습니다. 또 다이얼 테두리를 보면 약간 살짝 곡이 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도 박스 형태의 슈퍼 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얼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로즈 골드로 코팅된 아플리케 트라이앵글 인덱스하고 알파 핸즈,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로즈 골드라는 컬러 때문에 다이얼 대비 좀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레터링에도 로즈 골드 컬러로 통일감을 줬죠. 여기 11시 방향을 보면 조그만하게 한정판 모델이라는 걸 알려주는 리미티드 에디션, 그 옆에는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았다는 크로노미터 레터링, 특히 오리지널 미도 로고하고 6시 방향에 있는 이 파워윈드 레터링은 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모델은 솔리드 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브먼트를 보기 힘든데 당시 정확하고 안정성이 높았던 파워윈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래서 이 모델도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에타칼리버 28362를 넣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히 5자세차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또 1호차는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 1호차 편차는 당연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데이트 기능이 특징이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근데 현재 스와치 그룹이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수정 무브먼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모델은 왜 예전 무브먼트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6진동이 아닌 8진동의 세컨드 핸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점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것만으로도 나름 어필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귀여운 야광 도트, 그리고 핸즈에도 화이트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는데 밤에 보면 뭔가 귀엽습니다. 야광이. 제가 오늘 멀티포트 한정판 모델을 살펴봤는데 미도가 한 번씩 내놓는 한정판 모델을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모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런 시계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9월 1일 전국에 있는 미도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하고 정식 가격은 162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유 번호가 부여된 특별 케이스에 COSC 크로노미터 인증서, 또 한정판 인증서가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정판 모델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로 보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실물을 보니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